1950년대 말 임화수는 정치 깡패 이정재를 대신해 새로운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으나 그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경기도 여주 출생인 임화수.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은 권중각이었으나 2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서울로 상경한 어머니가 임시성의 남자와 재혼하며 그는 의붓 아버지의 성을 따라 임화수로 개명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의 의붓 아버지는 연극이나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홍보를 목적으로 피리와 북동을 연주하며 시가지를 도는 일명 조라치라는 일을 했고 그의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팥죽을 팔았다.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임화수에게 공부를 시키려 무척이나 애를 썼고 그럼에도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그는 학교 대신 책가방을 메고 집 근처인 미나도 극장을 전전했으며 때문에 그의 학력은 현재의 초등학교 수준이 끝이었다. 이후에도 극장을 전전하던 임화수는 자연스레 낮에는 공연을 알리는 조라치들의 뒤를 깃대를 들고 따라다녔고 밤에는 과자를 파는 등 극장에서 어렵게 밥벌이를 하며 살아갔으나 언젠가는 극장의 사장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기도 했다. 그렇게 평범치 않은 환경에서 살던 그는 싸움에서 자신이 밀리기라도 하면 극장 곳곳에 숨겨놓은 연장을 사용했고 때문에 그 일대에서는 독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둡게 살아가며 소매치기 등을 하게 된 그는 20살이 되던 1941년부터 소매치기와 작물수수로 옥살이를 하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출소했다. 해방 이후 다시 극장으로 돌아간 임화수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미나도 극장이 적산가옥으로 풀리자 헐값에 극장을 인수하여 극장의 사장이 되었고 이후 그는 당시 경찰로 일하던 이정재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동족 상전의 비극 6.25를 일으켰고 이후 임화수는 빈털터리로 피난길에 올랐으나 그는 이때 무궁화 악극단이라는 예술단체를 만들어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이 흥행하며 돈을 좀 벌게 된 그는 1952년 한국전쟁 말기 부산에서 군소물자를 팔며 지내던 이정재에게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며 새로운 조직 결성을 제안했다. 이때 이정재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조직 결성을 마음먹게 되는데 이것이 동대문파의 시작이었고 이후 임화수는 조직의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당시 주먹 좀 쓴다는 깡패들을 끌어모았다. 1953년 6.25가 막을 내린 이후 서울로 돌아온 이정재가 동대문 상인연합 회장으로 취임하자 임화수는 동대문파의 2인자가 되었고 이정재의 도움으로 다시 극장을 운영하며 영화 산업에도 뛰어들게 된다. 이후 그는 조직의 깡패들을 동원하여 예술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는 연예계의 대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무렵인 1954년 가을 그는 우연히 이정재의 동대문 사무실에서 당시 경무대의 실세이자 대통령 이승만의 총애를 받는 곽영주를 만나게 된다. 어릴 적부터 유독 처세술이 능했던 임화수는 곽영주가 자신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형님이라 모시겠다고 말하며 곽영주와 가까워질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았고 그러다 자신의 고향인 여주나 곽영주의 고향인 이천은 같은 동네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대화 중 자신과 곽영주의 생일이 같은 것을 알고는 더욱 특별한 인연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후 매년 생일이 되면 합동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으며 별 일이 없더라도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술자리를 하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레 곽영주는 임화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 이후 곽영주라는 권력을 등에 업은 임화수는 1955년 한국연예주식회사를 창립해 연예인들을 전속으로 묶어두었고 1957년부터는 천지유정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15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또한 그는 무대예술원 부원장, 전국극장협회 부회장, 한국연예주식회사 사장 등 예술과 관련된 자리들을 모두 차지했다. 그렇게 임화수가 연예계를 장악한 1958년 그가 동대문파의 1인자로 올라서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이정재는 고향 이천을 지역구로 출마하려 했으나 이기붕에게 지역구를 빼앗긴 뒤
조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때 이를 지켜보던 임화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정재의 자리를 꿰찼고 이기붕과 자유당의 새로운 사냥개가 되었다. 이렇듯 권력과 결탁해 임화수는 동대문파의 새로운 1인자가 되었으나 그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58년 자유당은 1960년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사선에 당선되고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되려면 음지에서 도와줄 배후 세력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리하여 자유당은 1억 환의 자금을 지원해 1959년 1월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조직을 발족하게 했다. 임화수는 이 조직에서 종로구 단장을 맡게 되고, 이 조직에는 명동의 일부 주먹을 제외한 서울의 깡패들이 가입했으며, 이후 자유당의 지원 속에 규모를 키워간 대한반공청년단은 전국 89개의 단부조직 그리고 135만 명의 단원을 거느린 자유당의 전위부대가 되었다. 그리고 2달 뒤 임화수는 반공예술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예술인들을 선거와 정치 행사에 동원시키고 자유당의 표심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자유당으로부터 환심을 샀다. 또한 자유당으로부터 4천만 환이라는 돈을 지원받은 그는 1959년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개봉하며 이승만에게는 신임을 얻었으나, 한편 영화계에서 그는 걸핏하면 배우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악행을 일삼아왔는데, 결국 그의 오랜 악행이 당시 합죽이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배우 김희갑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다. 1959년 11월 임화수가 반공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들을 선거판으로 내몰던 시기, 김희갑은 임화수가 주최한 반공예술단 행사가 부당하다 생각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임화수는 김희갑에게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사건 이후 당시 신문을 비롯한 일간지에서는 이 소식을 일주일이나 내보내며 그의 악행을 폭로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은 그를 입건했으나 그것도 잠시. 내용을 알게 된 곽영주의 전화 한 통으로 이 사건은 임화수가 3만 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렇듯 권력을 등에 업은 임화수는 무서울 것이 없었으나 그의 몰락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1960년 대한반공청년단이 부정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 이후 내막을 알게 된 국민들은 거리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순식간에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임화수는 결정적인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가 이어지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저녁 7시경 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천율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강목과 벽돌 등의 연장을 든 괴한 100명이 튀어나와 학생들을 습격했다. 그자들은 임화수의 지시를 받은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소속의 단원들이었고, 이후 깡패들의 고대생 습격 사건이 언론에 전해지자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들은 다음 날인 1960년 4월 19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결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렸고, 이후 임화수를 비롯한 깡패들은 고대생 습격 사건 등의 혐의로 붙잡혔으나 임화수는 6개월의 짧은 형을 선고받았다. 4.19 이후 어수선한 정국은 한동안 이어졌고, 그러던 1961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뒤집히게 되는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직후 군부 세력은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화수를 비롯한 깡패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그렇게 임화수는 다시 붙잡혀 혁명 재판에 서게 되었으나, 재판 내내 그는 울먹거리며 자신은 깡패가 아니고 예술가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3.15 부정선거와 고대생 습격 사건은 모두 이정재가 시킨 것이라 말하며 이정재와 유지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끝까지 자신만 살아남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혁명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임화수는 40세 나이였던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